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왜냐면 둘째 아이가 아팠습니다. 둘째 아이가 아파서 제가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타서 응급실을 가봤어요. 모두가 다 저에게 첫 번째 경험이었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낮에 첫째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기로 약속을 해서 둘째 녀석을 데리고 같이 놀았는데 그날 무지무지 더웠어요. 둘째 녀석이 그날따라 너무너무 찡찡대는 거예요. 계속 안아달라고 하고 모두 아무것도 안 먹고 갖고 제가 그 무거운 거 맨날 안고 놀이터에서 놀고 이제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녀석이 이제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더니 토를 하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아이가 맥을 못 추고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재웠어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만져보니까 불덩이 같은 거예요. 체온을 쟀더니 39점 몇 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해서 언니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근데도 아이가 계속 저를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메고 한 바퀴 바깥을 돌고 그러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더더더더 막 팔, 다리 모두 갑자기 제 품에 안겨서 더더더더 떠는데 그것도 놀랬지만 눈동자가 갑자기 시선이 허공으로 이렇게 눈동자가 가더니 거기에서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갖고 저를 이렇게 아가야 봐도 눈동자 움직이지 않고 눈은 허공에 있고 몸은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막 강아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막 흔드는데도 애가 멍하게 있어서 큰일 났다 그래갖고 119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119에 전화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정말 제가 정말 너무너무 위급하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먼저 전화를 안 하고 119에 이거는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전화를 했는데 사람이 놀라니까 막 주소를 불러달라는데 주소가 막 발음이 잘 안 나오고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아이가 지금 경련이 일으켜서 눈동자도 지금 멈춰져 있고 막 이제 이런 설명을 했더니 구급차를 빨리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니 맞아 이거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119에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급차를 불러드릴까요? 뭐 안내 조치를 받게 해드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지금 제가 위급해 죽겠고 지금 정신은 나가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둘 중에 뭐가 뭔지 모르는데 선택을 하라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막 이제 이랬어요. 그게 뭔데요? 구급차를 빨리 보내주세요. 급해요. 막 이랬어요. 이제 구급차를 보내주는데 그 사이에 뭐 조치가 없잖아요. 왜 옛날에 그 미국 프로그램 911 있잖아요. 그거 보면 뭐 진정하시고요. 그러면 우선 구급차가 오시기 전까지 뭐 인공호흡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따라하세요. 뭐 이런 식의 그런 프로그램 보지 않으셨나요? 전 그래서 저를 이제 구급차 도착하기 전까지 뭔가 안내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갖고 제가 그럼 그 구급차 올 때까지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아이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그럼 안내를 하는 곳으로 또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허둥지둥 하는데 그것을 조금 구급대 요원분들이라고 하셔야 되나? 예, 119에서 조금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차분하게 또 안정도 좀 시켜주시고 또 순서도 좀 알려주시고 이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찌됐건 그래서 안내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 여자분이 받으시면서 저를 많이 안정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분 목소리만 듣자마자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조치를 하자. 아이를 빨리 바닥에 눕히고 목을 돌려서 기도를 확보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부터는 먹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놓고
손을 잡고 있는데 이제 경련이 계속 일어나냐. 그래서 아, 경련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한 조금 지나니까 아이가 경련이 멈췄어요. 눈은 여전히 허공을 보고 이렇게 멀리 보고 반응이 없고요. 그랬더니 아, 그럼 멈췄으면 이제 구급차 기다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구급차가 또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급하니까 대충 옷까지 몇 개 챙겨가지고 아이를 들쳐매고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큰 길가로. 근데 그때가 오후 7시여가지고 정말 퇴근길이라서 차가 꽉 막혀 있었거든요. 구급차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아,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구급차가 갈 때는 정말 조금 더 빨리빨리 신속하게 길을 비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애간장이 정말 타더라고요. 아이는 멍해 있고요. 구급차를 탔어요. 근데 구급차 안 타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막 달리시고 막 이러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평온하시고 이 정도 응급은 응급도 아니라는 것처럼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저 혼자만 막 마음이 급해. 그 애를 아는 채로 구급차 탔는데 애가 이제 증상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해주시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지금 열경련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할 게 없나 봐요. 예. 그래서 아무튼 가는 중간에 아이가 토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여기다가 가득 막 토를 연속으로 2번을 진짜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도착을 하니까 변을 또 병원에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후에 애가 굉장히 괜찮아졌어요. 그 피도 빼고 수액도 맞추고 그래도 점점 이제 상황이 얼굴이 이제 시선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더니 열이 계속 새벽 2시, 1시까지도 38점 몇 도 막 이렇게 되더니만 좀 낮춰져가지고 무사히 새벽 1시 반, 2시쯤에 귀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 정말. 아기가, 둘째 아이가 이제 고집이 세져서 굉장히 찡찡대고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병원에 들어갔는데 막 다리에 피도 뽑고 막 하는데도 애가 별로 울지도 않고 그냥 다 내 몸을 맡길 테니 알아서 하쇼 하는 느낌으로 있는데 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참고로 열경련이 흔히 일어나는 0개월부터 60개월의 아이에게 20% 정도나 발병이 되는 흔한 증상이라고 해요. 근데 단순 열로 인한 경련은 추후에 열만 내리면 별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경련이 계속 지속이 된다거나 오래가고 또 다른 것까지 이렇게 하면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해열제를 먹여서 빨리 가라앉히고 그리고 경련이 길어지면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구급차를 타봤는데 확실히 타길 제가 정말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또 구급차는 왔다 가야 되니까 나가서 택시를 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조치를 뭔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구급차를 불러봤는데 퇴근길이라서 정말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구급차를 타도 제가 병원까지 20분이 걸렸어요. 아마 택시를 탔으면 제가 한 4, 50분은 걸렸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시간별로 이런 시간에는 구급차를 정말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급차를 타고 도착을 하니까 병원에서 미리 대기를 해요. 지금 이런 환자 간다 이러니까 바로 좀 대기를 해주시고 수속도 굉장히 빨리 가서 응급조치를 바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을 제가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응급하지 않는데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과도하게 아니 과도한 게 아니라 비용이 많이 청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경우 열로 인한 경련 같은 거는 응급 환자로 구별이 돼서 이렇게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냥 단순 고열이거나 뭐 감기거나 이런 걸로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추후에 비용이 또 청구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급차 119를 이용해서 구급차 부른 비용은 네, 무료였습니다.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괜찮죠? 예, 다행히 빠른 조치를 했고 해서 아이가 그래도 무사하게 됐고
열경련이 그리고 일어났던 아이는 60개월 사이에 또 일어났던 아이 중에 또 30%가 재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열경련이 일어났던 아이는 조금 더 빨리 경련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잘 지켜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38도 정도 됐을 때 약을 먹이지만 이런 아이는 37.5도 정도만 돼도 해열제를 먹여야 하고, 해열제 간격도 원래 4시간이지만 좀 이런 경련이 일어났었던 아이는 2시간에 한 번씩 종류와 다른 해열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 때 이런 일을 겪어보질 못해서 또 둘째니까 또 뭐 굉장히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열로 인해서 이렇게 무섭게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는 정말 이 열로 아이가 상태가 달라지니까요. 시선이 막 안 움직이고 반응이 없으니까 혹시 이게 뇌세포나 뭐 이렇게 신경을 손상을 시켜서 열로 애가 좀 큰일이 나면 어떡하나 이후에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다행히 한 달 아니 하루 정도 뭐 반나절 정도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이상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지능이나 뭔가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기 있는 엄마들 좀 미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구급차 이런 거 이용하실 때 조금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둘째 아이 때문에 시겁했던 수사장 소피아였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안녕.